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2023년 12월 20일 수요일 아침 7시 5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좀 늦었습니다. 언제나 마찬가지로 아직 구독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라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제목을 보여드립니다. 특검으로 흥한 자, 특검으로 망할 수 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는 반복됩니다. 조선일보 일변 탑 기사입니다. 총선 후에 김건희 특검이 부상된다는 겁니다. 한동훈은 독소 조항을 빼면 총선 후에 특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시사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19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 그러면서 다만 야당의 특검법은 총선 기간에 선전선동하기 좋게 만들어진 악법이라며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 국회 절차 내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민주당 등이 발의한 특검법은 정략적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지만 총선 이후 문제 조항을 수정한 새로운 특검법을 낼 경우 수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들이 보시고 느끼기에도 그래야 문제가 없다. 그러나 그 법안 김건희 특별법들은 정의당이 특검법을 추천하고 결정하게 돼 있고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도록 되어 있는 독소 조항까지 들어있다. 그런 악법은 국민이 정당한 선택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 정의당이 특검을 추진하고 정의당이 선택하는 거에 이제 특검을 박영수 했듯이 그리고 수사 상황을 중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거 독소 조항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크게 활자로 옮겨놨습니다. 이겁니다. 야당이 오는 28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김건희 특검법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합니다. 특검을 추천해 옛날 박영수 추천한 것처럼 수사 과정을 언론 브리핑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현 정부의 반감이 큰 민변 출신이 특검으로 임명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지속적으로 브리핑해도 막을 수 없다 하는 것이 이 김건희 특검법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을 많이 본 거 아니에요? (7년) 전인가요? 박근혜 대통령 특검법도 똑같은 거 아니었나요? 그때 특검을 추천을 누가 했어요? 그때 당시 한나라당은 안 했죠. 야당이 했어요. 그리고 수사 상황을 브리핑하도록 했어요. 옛날에 보던 거 아닙니까? 맞아요, 여러분. 한겨레 신문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한겨레 신문 어젯밤에 쓴 기사입니다. 한동훈 김건희 특검법이 독소 조항이다 라고 그랬는데 최순실 특검 때 했잖아. 니가 읽어드립니다. 한겨레 기사입니다. 최순실 특검의 한 장관 수사팀으로 참여했다. 당시 수사 과정 브리핑은 국민이 알 권리라고 한동훈이가 말했다는 거예요. 자, 기사 읽어드립니다. 그 법안들은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하고 결정하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되어 있는 독소 조항까지 들어있죠. 한동훈 법무장관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수사를 담은 김건희 여사 특별법에 수사 상황 생중계라는 독소 조항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한동훈이 언급한 독소 조항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12조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12조는 이렇게 되어 있다.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부는 수사 대상 사건에 대해 국민이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 사실 이외의 수사 과정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한 장관의 수사팀으로 참여했던 2016년 최순실 특검 12조와 토시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특검 수사팀의 수사팀장이었다. 이유철 특검 대변인은 2011년 2월 18일 최순실 특검 마지막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은 특검법 제12조의 대국민 보고 규정에 따라 출범일부터 지금까지 국민이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피의 사실 이외의 수사 과정에 대해 정례 브리핑을 실시해왔다며 브리핑을 통해 수사 과정을 국민에게 매일 보고함으로써
수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국민이 알 권리를 위한 언론 브리핑 조항은 2018년 국회를 통과한 드루킹 특검 12조에도 똑같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동훈 장관이 독소조항, 즉 야당에서 특검을 임명한다. 그리고 수사 상황을 브리핑한다. 이거 독소조항이라 그거 빼면 총선 끝난 뒤에 고려해보겠다. 논리 안 맞아요. 한동훈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본인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그 특검팀이었어요. 이 법안이 박근혜 대통령 특검 때 만들어진 법안이에요. 그럼 그때 얘기했었어야지. 윤석열과 한동훈이 이것도 독소조항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야지. 근데 그때는 자기들이 충분히 그 독소조항을 이용해서 정권을 물러나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여러분 여기서 제가 제목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특검으로 흥한 자, 특검으로 망할 수 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런 주장을 한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장을 해서 욕을 엄청나게 먹었고 지금도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도 이 주장이 제가 그때 한 주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야 된다. 탄핵 과정에서의 제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주시면 결제 해지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했었어야 된다는 건데 말하지 않았어요.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지난 5월 12일 대통령이 취임했어요. 취임하자마자 과거와 단절했었어야 됩니다. 추서원이 석방하고 그 당시에 같이 했던 국정원들도 다 석방하고, 그리고 어두웠던 과거, 그리고 잘못된 과거를 내가 반성한다 라고 털고 갔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들의 과거, 잘못된 과거,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으로 돌렸어야 한다는 겁니다. 문재인도 수사하고 했었어야 돼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 지금 취임한 지 1년 반일 만에 역사는 되풀이되는, 너무 빨리 역사가 되풀이돼요. 똑같이 지금 당하는 거 아닙니까? 자, 야당이 특검법 하면 거부권 행사할 거예요. 그러면 거부권 행사했다고 막 난리칠 거 아니에요. 거부권 행사 안 하면 이제 특검 꾸린다고 뭐하고 특검한다고 그래서 선거 때 특검 장사할 거 아닙니까, 야당이. 근데 이제 와서 한동훈이 특검에 독소조항이 있다? 그 독소조항을 가지고 윤석열과 한동훈이 잘해 먹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주장이 그때도 옳았다는 거예요. 털고 갔었어야 된다. 털고 갔다는 표현에 대해서 저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털고 갈 문제냐? 예. 털고 갈 수 있었어요. 왜? 국민이 선택했기 때문에, 집행유예 기간 5년을 줬기 때문에 털고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혁명입니다. 혁명. 반복되는 역사를 그대로 두는 건 혁명가가 아니에요. 잘못된 과거는 내 대해서 끝나야 합니다. 여러분, 제 과거를 피해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결제하지 않겠습니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겠습니다. 라고 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했잖아요. 그래서 뭉구적거리다가, 충청도 숲에는 뭉구적거린다는 아마 사투리가 있는 것 같아요. 뭉구적거리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뭉구적거리다가. 하나도 해놓은 게 없잖아요. 한동훈 장관이 이제 비대위원장을 맡을 것 같아요. 또 언론이 그렇게 띄우고 있습니다. 한동훈이 이렇게 말했어요. 많은 사람이 같이 가면 길이 된다는 겁니다.
진짜 위기는 몸살일 때 온다. 비대위원장을 제안하면 수용하겠다 하는 뜻입니다. 진짜 위기는 몸살일 때 온다. 비대위원장을 제안을 받으면 수용하겠다는 겁니다. 조선일보는 지금 북치고 장구치고 있습니다. 한동훈이 그 비대위원장이 돼가지고 복수해라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조선일보의 칼럼에 이런 칼럼이 있어요. 한동훈이 비대위원장 돼가지고 아름다운 복수를 해라. 네? 한동훈이 아름다운 복수를 기대한다. 한동훈이가 옛날에 뭐 여러 예를 들면 한동훈은 엘리트 검사로 꽃길만을 걸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법 반부패 강력 부장을 맡았지만 조국 일가 비리를 수사하자 부산 고검장으로 좌천됐다. 5개월 만에 다시 채널A 사건을 이유로 법무부 연수원 용인분원으로 발령을 났다. 뭐 이렇게 이제 한동훈이가 많이 당했다. 이제 비대위원장이 돼서 선거에서는 아름다운 복수를 해라. 이렇게 그 조선일보가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는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이 돼서 해결이 잘 될 것으로 국회에서 많은 의석을 여당이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신문이 조선일보입니다. 근데 전 견해가 좀 다릅니다. 전 견해가 달라요. 윤석열이나 한동훈이나 다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윤석열이나 한동훈이나 저는 내란죄를 범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은 집행유예 기간 5년 중에 1년 반을 허비했어요. 자, 한동훈이가 여기서 살아남는 방법. 한동훈이가 여기서 살아남는 방법은 총선에서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비대위원장이 돼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2의 6.29선언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한동훈이가 살려면 윤석열이를 죽이는 수밖에 없어요. 나는 윤석열이라고 달라. 탄핵은 잘못됐어. 추성훈이 석방하고 탄핵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사과해야 돼. 나도 사과할 거야. 그리고 4.15 부정선거 수사해야 돼.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적폐로 수사해야 돼. 라는 이야기를 한동훈이가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윤석열도 살고 한동훈도 살고 대한민국도 삽니다. 근데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한동훈이가? 지난 1년 6개월 동안 아무 일도 안 하다가 지금 와서 탄핵은 잘못됐습니다. 국민 여러분, 추성훈이 석방하겠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 사흘밖에 5밖에 안 남았어요. 문재인이 수사하겠습니다. 4.15 부정수사 수사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할까요? 국회에서 이성희 의원이 4.15 부정선거 물어보니까 그게 왜 나하고 상관이 있어요? 라고 엉뚱하게 답변한 사람이 한동훈이에요. 여러분, 한동훈이 비대위원장 된다고 총선에서 여당에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조선일보 뜻대로 안 될 겁니다. 왜?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반복되는 역사를 끊는 사람이 혁명가예요. 그래서 혁명이 무서운 겁니다. 어려운 거고. 자, 교황님 말씀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기사가 있어요. 좀 깜짝 놀랐습니다. 교황이 동성 커플의 사제 축복을 승인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환영한다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중앙일보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로마 카톨릭 사제들이 동성 커플에 대한 축복을 공식 승인했다. 성소수자에 대한 교황청의 중대한 입장 변화로 평가받는 가운데 보수 카톨릭계의 반발도 예상된다. 지난 18일 로이터 통신 CNN에 따르면 교황청 신앙교리성은 간청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의 교리 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는 동성 커플이 원한다면 카톨릭 사제가 이들에 대한 축복을 집행해도 된다는 내용이었다. 신앙교리성은 하나님이 모든 일을 환영한다는 의미라고 이렇게 밝혔다. 이와 관련해 CNN은 성소수자에 대한 카톨릭교회의 중대한 변화라고 평가했다. 그동안 교황청은 동성결합은 교리를 훼손하는 탓에 축복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앞서 2011년 교황청은 신은 죄를 축복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두 남자 혹은 두 여자의 결합을 축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근데 갑자기 교황님께서 동성애도 하나님이 허용한다 이런 말씀 하셨을까? 저는 세속적인 사람입니다. 세속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종교인도 아니고요. 영적인 사람도 아니고 세속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불편해요. 동성애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합니다. 저는 동성애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방송통신심의위원으로 3년 동안 그 심의 활동을 할 때 저는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근데 다른 분들은 동성애에 매우 관대해요. 특히 좌파 출신 사람들은 그 위원들은 동성애에 굉장히 관대하더라고요. 저는 동성애 문제에 굉장히 엄격하게 심의를 했습니다. EBS가 동성애를 옹호하는 방송 이런 거 할 때 저는 아주 엄격하게 심의를 했어요. 저는 불편해요. 동성애가 불편합니다. 저는 뭐 신앙심이 깊지도 않고 그 부분에 있어서 뭐라고 깊이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는 없지만 대단히 불편하다는 거예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교란 무엇인가? 또 정치란 무엇인가? 또 한번 그럼 나와서 종교와 정치는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요즘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 광고가 실렸어요. 유근일 씨가 광고를 실었습니다. 이런 제목의 광고예요. 민주당 쌍특검은 집요한 총선 공작이다. 탄핵의 잠깐만요. 예, 맞습니다. 민주당 쌍특검은 집요한 총선의 공작이다. 탄핵의 구판을 제안하고 싶은가? 라고 하는 유근일 씨의 광고입니다. 돈을 내고 광고한 거예요. 깜짝 놀랄 사실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주요한 부분을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탄핵의 구판을 제안하고 싶은가? 라는 제목의 광고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문제는 그들이 이번 선거 국면에서 이재명과 묘한 전술적 협업을 할 눈치가 보인다는 점이다. 그래서 그들이라는 사람은 국민의힘 내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재명하고 협업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은 자신의 방탄을 위해 12월 28일 김건희 특별특검법을 통과시키려 한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행사해야 한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이미 끝난 문제를 재짜 꺼내 쓰려는 수작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 건은 다시 국회로 돌아간다. 이때 민주당 표만으로는 안 된다. 국민의힘 일부가 가세해야 된다. 그들이 국민의힘 일부가 동조해야 된다. 하면 특검법이 통과된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내부에 터져본 그들은 바로 이걸 벼르고 노린다. 이걸 흥정거리로 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당하고 싶지 않으면 우리의 일을 공천에서 탈락시키지 말라 라고 협박할 거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들의 누군가를 구체적으로 유근일 주필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란 누구인가? 자유진영 내부에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권에 도전하는 분탕꾼들이 있다. 이준석과 그의 후원자들이 바로 그들이다. 그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들어올 무렵부터 지금까지 주고 텃세를 부렸고 그를 길들이려 했다. 그가 호락호락 자기 뜻대로 해주지 않자 그들은 내부 총질로 윤석열 힘 빼기를 했다. 강남 좌파, 기우지의 중간파, 전천후 해바라기, 탄핵 구역자 그들이 장난질이다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유근일 그 주필의 광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광고 내용은 올바로요. 맞습니다. 특검법 보면 야, 내 특검법에 반대할 테니까 나 공천 보장해라고 협박할 거예요. 윤석열이를. 국힘 내에서. 그 국힘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자기의 이익에 반대되면 자당의 대통령도 탄핵시킨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 피맛을 본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유근일 주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왜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느냐는 겁니다. 윤석열이 취임할 때 과거를 끊어라, 혁명을 해라. 탄핵이 잘못됐다. 그리고 과거를 혁신하는 혁명을 해야 하라라는 왜 주장을 안 했냐는 거예요, 그때. 윤석열 취임할 때부터 계속해서 윤석열을 옹호하는 것만 방송을 했어요. 그 신문 광고를 했어요. 오늘날 같은 결과를 갖고 온 거예요. 비단 유근일 주필 한 번만은 아니에요. 모두 그랬어요. 모든 독립 언론인들 모두 다 했습니다. 여기 유근일 주필 예.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고서 모든 사람이 다 윤석열 윤비어천가를 불렀습니다. 아마도 저만 안 불렀을 것 같아요. 우파 중에서. 오늘 결과가 제 예측대로 되잖아요. 그래서 바보 국민이 바보 정부를 만든다 하는 이야기는 맞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윤석열이 사는 길은 수사하는 겁니다. 4.15 부정선거 수사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윤석열이가 사는 길이고 대한민국 사는 길입니다. 근데 아마 윤석열이는 지금 협박을 받고 있을 겁니다. 누구로부터? 4.15 부정선거를 획책한 그 검은 세력들로부터 윤석열은 협박을 받고 있을 거예요. 4.15 부정선거 수사하면 오케이, 나도 깔 거야. 그러나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까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까세요. 그것만이 윤석열이 살고 대한민국 사는 길입니다. 자, 민주당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됐죠. 돈 봉투 사건 때문에. 근데 돈 봉투를 받은 의원들은 공천에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공식 당론입니다. 여긴 이렇게 나와요. 뻔뻔해. 민주당스럽습니다. 민주당스러워요. 더 이상 논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민주당이에요, 여러분. 이런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이 많다. 이게 비극적인 현실입니다. 네, 매일경제신문입니다. 마트가 평일에 쉬니까 골목상권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지난 5월 충북 청주시가 대형 마트 의무 휴업을 평일로 전환한 뒤 대표적 전통시장인 육거리 시장 매출이 대형마트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골목상권 침해를 이유로 대형마트 주말 의무 휴업 제도를 도입했지만 평일에 쉬더라도 전통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나 오히려 전체 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는 겁니다. 주말엔 그 대형마트 못 가도록 하는 법이 있었는데 이것을 평일로 옮겼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청주시의 경우 휴일에서 평일로 옮겼더니 전통시장의 매출이 증가했다는 겁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릴 부분이 뭐냐면 1960년대에서 70년대 미국의 월마트라고 하는 큰 그 대형 할인점이 있죠. 대형 쇼핑센터 월마트가 이제 막 미국 전역에 막 들어섰습니다. 그때 그 월마트 워치라고 하는 그 시민단체가 생겨서 월마트가 여기저기 들어가는 거를 막 반대하고 그랬습니다. 월마트가 들어가면 뭐 골목 상권이 다 죽는다, 뭐 어떻게 막 그런다. 나중에 이제 월마트가 들어서고 난 뒤에 비교를 해봤습니다. 월마트를 규제한 곳에서는 골목 상권이 죽었습니다. 오히려 월마트를 규제한 곳에서는 골목 상권이 죽었어요. 근데 월마트를 규제하지 않은 곳은 골목 상권이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았느냐? 월마트가 모든 거를 다 팔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면 월마트가 귀금속은 못 팔아요. 월마트가 악기는 못 팝니다.
월마트에서 이 미용 이런 건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 큰 대형 쇼핑센터 옆에 골목 상권이 들어가니까 사는 겁니다. 예. 자, 내일로 미래로가 홈페이지를 오픈했습니다. 내일로 미래로.org 입력하시면 당원에 가입해 주실 수 있습니다. 저는 후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로 미래로 중앙당은 후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협 계좌가 있습니다. 저에게 후원해 주실 분은 내일로 미래로 정당 후원 계좌로 후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로 미래로에 돈이 많지 않아서 정식 직원은 모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알바생 정도 월급은 줄 수 있습니다. 정당 사무를 봐줄 알바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제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